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설주한 변호사,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법원은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적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난 그저께는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역시 헌법 84조의 적용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기일을 추정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의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추정이라는 것은 추후 지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일단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기일을 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 84조의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소추 특권에서 나오고 있는 소추라는 것이 지금 현재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 사건들도 포함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아직까지 왈가왈부가 있습니다만 이 두 개의 재판부에서는 이 불소추 특권을 해석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인 재판들도 정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음 기일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로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는 대장동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같은 재판에서 두 명이 기소가 됐는데 한 명의 재판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한 명은 중지가 된다면 사실상 그러면 영향을 받는 거 아닐까요?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꼭 이 사건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범 중에 한 명이 출국을 해버려가지고 예. 어떤 재판을 구속된 공범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도망간 공범이 잡힐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형식상으로는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될 수는 예. 있겠습니다만은. 정진상 전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어떤 공범 관계라든지 어떤 공모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상피고인이라고 하는데 같은 피고인을 상피고인에 대한 어떤 증인신문 또는 피고인신문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실체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겠죠. 과연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고 그냥 또 다른 한 명의 공범인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됐었을 때 어떤 실체 진실의 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의구심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중단된 재판에 대해서 재판부가 내놓은 설명들을 보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다, 헌법 네. 84조를 따랐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몇 글자 안 되는데 저희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재판이 중단이 됐는데 당시 법원들이 굉장히 설명을 좀 길게 내놨다고 네. 하더라고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좀 본받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전에 4건의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선 이후에 사실상 이제 사건들이 다 종료가 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렇게 사건이 종료된 것에 있어서 신청서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 이런 것들을 일반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그제 나온 그 추정 결정에 있어서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한다라는 이 한 줄밖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기소 취하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특검에서 이 신청서를 내는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방해받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모두가 법위에 있지 않다, 누구도 법위에 있지 않다라는 원칙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각 재판부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내용이고 84조라는 이야기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더 받아들이시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미국 법원에서는 이제 재판 중단 배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재기소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겨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논란이 좀 더 수그러들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검팀에서 얘기를 한 것이 어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어떤 재판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국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서 결과적으로 권력 분립을 예. 침해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를 제약 없이 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적 이익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면책을 해줬습니다마는 이 면책이라는 것은 일시적 면책을 얘기한다라는 것으로 예. 분명하게 밝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임 기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4년 임기 이후에는 다시 재기소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어떤 단서를 네. 달아서 면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경우는 임기가 끝나는 대로 다시 재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이 부분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고 그냥 임기 동안만 유예가 된 것이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어떤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럼 짧게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도 만약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임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내에서 어떤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온 재판부의 개별 입장 등은 임기가 예. 만약에 맞춰지게 종료된 이후에는 다시 재판, 그러니까 기일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이야기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인 40대 남성에게 흉기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40대 남성은 어떻게 신변 보호 중인 50대 여성에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지난 10일 오전 3시 네. 반경에 가족들이 신고를 한 것인데요. 당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리고 이미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1시간여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이미 이게 또 피의자와의 관계가 한 달 전에도 있었던 것이죠. 예. 경찰에서는 40대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만 이 남성이 한 달 전에도 이미 흉기로 같은 네. 여성을 협박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도 지급을 했고 집 앞에 지능형 CCTV도 설치를 했어요. 이 지능형 CCTV라는 거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 포착이 됐을 네. 때는 바로 이 피해자의 스마트워치에도 연락이 가고 경찰에도 알림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 당시에는 피해자가 이미 스마트워치는 반납을 한 상태였고 이 남성이 집 앞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면을 쓰고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이 6층인데 6층까지 기어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족들이 신고를 할 때까지 예. 경찰에서는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2달 전에 이제 40대 남성에게 경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당시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았던 건가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도 비슷한 범죄행위 있었습니다. 흉기로 협박을 했었고 스토킹 처벌 위반 등으로 아마 이 부분이 수사가 됐었는데 당시에는 불구속 수사가 됐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법원에서는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수사 신문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그다음에 10년 이상의 동정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네. 들어서 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불행한 상황이 이제 다시 발생이 된 것인데 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좀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영장 청구를 하면서 그동안의 어떤 피의자의 이 범행을 저지른 예. 어떤 피의자의 어떤 그 범행 태도라든지 그다음에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더라면 법원에서 발부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